20대 20억. 그래서 순자산이 얼마냐고요? 확실하게 공개합니다. 현재 기준 제 순자산은 1억입니다. 저의 새해 루틴 중 하나는 자산 성적표를 받아보는 건데요. 저는 매년 이런 식으로 엑셀로 자산 성적표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나눠드릴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레빗데빗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저의 순자산을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선을 넘는 악성 논란도 잠재우고 제가 새해 루틴으로 자산 관리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자산을 자랑하려는 목적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한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산 이야기를 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또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악성 댓글, 루머가 퍼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이따가 보여드릴 자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즉 그래도 제가 나눌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성장하는 모습과 그 속에서의 노하우를 우리 햇님이들께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금융사기도 많고 과도한 강의팔이, 특히 내가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을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제가 걸어왔던 이력들과 저의 자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제가 플랫폼에서 60일 월급 테크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아시다시피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다양한 강의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 페인 포인트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그냥 강의를 듣고 끝나버리는 실천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하는 강의는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자, 이게 목표였어서 매일매일 미션을 추가했습니다. 미션은 간단한 통장 개설 미션부터 또 만원의 행복 챌린지처럼 재밌는 챌린지도 있고요. ETF 분석하기, 주말에 임장 가서 임장했어요 라는 인증샷 간단하게 찍기, 이런 등등 다양한 난이도의 미션이 있는데 요거 진짜 60일 동안 따라만 오시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출시 한두 달 만에 이미 플랫폼 1위를 했고 후기들이 점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할 때 진짜 오랜 시간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실제로 강의를 들었을 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강의 커리큘럼은 더보기 링크에 남겨둘 테니까 가격 인상 전에 한번 꼭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인 저의 새해 루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넘어가 볼까요? 고고! 우선 첫 번째 새해 루틴으로는 이 영상에서도 꿀팁을 와르르 드렸었는데요. 저는 만다라트라는 걸 꼭 합니다. 근데 좀 더 특별하게 해요. 우선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정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한번 정하고 나면 내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 고민의 순간에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저의 25년도 키워드는 성숙이었는데요. 작년에 많은 일들을 겪어왔죠. 퇴사도 하고 서울에 집도 사고 또 책 출간과 북토크도 하고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도 점차 넓혀갔던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사건, 변화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훨씬 더 단단해지고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 올해의 키워드는 뭐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분갈이로 정했습니다. 살짝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식물을 꽤나 잘 키우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주 작을 때부터 키우다가 벌써 분갈이를 한 3-4번 한 친구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분갈이를 했는데 하면서 딱 이거다 싶더라고요. 먼저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게 화분의 크기가 달라진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큰 화분 안에 기존에 있던 뿌리들을 다 넣으면 뿌리도 밑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적응하고 단단해짐과 동시에 키도 점점 커지고 잎도 두꺼워지고 하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올해에는 변화한 환경 속에서 내실화와 성장 둘 다를 챙기는 키워드로 아주 분갈이가 찰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만의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정해보는 거를 완전 추천드려요. 이 밖에도 제가 4000%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던 다양한 꿀팁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새해 루틴은 바로 자산 성적표를 받아보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럼 저희의 가구 자산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1월, 7월마다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이거 보더니 진짜 TJ의 정석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런가요? 자동으로 그래프도 그려지게 하고 되게 공들인 시트이긴 한데 필요한 햇님이
햇님이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24년도부터 쭉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들어둔 시트에다가 현황을 적기만 하면 돼요. 저랑 짝꿍 저희 하나의 가구 자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예적금 보면 청약통장에 얼마 있는지 적금 있는 거, 예금 있는 거 다 적고요. 퇴직금 적고 유동자금은 파킹 통장이나 파킹 ETF, RP나 발행어음 있는 거 다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식, 펀드 갖고 있는 거 다 적고 달러랑 금, 채권 이런 자산들 적어주고요.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거 적습니다. 지금은 총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빌라 투자는 아직 한 적이 없고 아파트로만 투자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2개, 짝꿍이 1개 이렇게 명의를 나눠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약서 인증 다 가져왔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도전해온 공간임대 숙소들인데요. 그 친구들이 어느덧 7호점까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월세 보증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 보증금도 기타로 다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부채도 적어주면 되는데 짝꿍이 저금리로 갖고 있는 회사 대출 그리고 저희가 미리 뚫어둔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 경매할 때 대출받은 경락 대출 등을 다 부채로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시트를 다 작성하고 나면 자동으로 전체 금액과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부동산이 메인이라 비율이 가장 높고 안정자산 5% 1억 6천 정도, 금융자산 3.4% 1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그래서 현재 15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원그래프로도 연동을 시켜뒀고요. 다음 시트로 넘어가면 짜잔! 이렇게 반기별 총자산과 순자산 부채의 추이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시트에서 이 마지막 표 이거거든요. 요거를 사실 수식을 걸어서 배포할 수도 있는데 시트를 물려오는 수식 때문에 꼬일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직접 수식을 거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사해서 값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단위, 억 단위든 천 단위든 원하시는 걸로 조정하셔서 셀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면 작년 1월 달에 총자산 22.5억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30.6억을 달성을 했고요. 총 36%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책 요 잘잘잘 돈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마지막에 저의 목표를 조금 적어놨는데 제 다음 목표가 20대 20억 했으니까 30대 초반에 30억을 달성해보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아직 만 29세인 20대일 때 달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에는 파킹 통장에 넣어둔 유동자금이 좀 많았는데요. 7월 달에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그 현금이 다 들어갔고 또 결과적으로 사둔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자산이 증가했네요. 그리고 꾸준히 주식 펀드 비중도 늘려가고 있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 같고 향후에 좀 더 금융자산을 많이 늘려가는 게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순자산과 부채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프를 연동해뒀는데요. 순자산이 대박인 게 작년에는 7.26억이었는데요. 올해 15.12억으로 108% 무려 2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 성적표를 보고 이렇게 확실히 시각화를 하니까 부채는 꾸준히 유지하면서 순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는 부채 대비 자산의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가야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햇님이들에게 목표 성장률을 잡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기준금리 있죠. 기준금리의 플러스 2%를 최소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은데요. 요즘 기준금리는 2.5%니까 플러스 2 더하면 내가 1년에 그래도 최소 4.5%의 자산 증가가 있어야 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2030 젊은 세대일수록 좀 더 목표를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플러스 4%, 기준금리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새해 루틴과 자산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햇님이 분들께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신뢰를 드리고 싶었고 또 실제로 제가 매년 이렇게 하는 걸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만든 자산 성적표 시트를 공유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투자자이지만 나름대로 유의미한 자산 성적표를 받아오면서 꾸준하고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비방적인 댓글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고 올 한 해도 저랑 같이 똑부러지게 성장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